Cette fois, c'est le moment d'ouvrir une deuxième parenthèse et de décrire les sentiments des personnages. Café. Arthur regarde sans arrêt ses pieds, mais il pense à la bouche d'Odile, à ses baisers romantiques. Odile se demande si les deux garçons ont remarqué ses deux seins qui remuent à chaque pas sous son chandail.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희 원조 옥상 영화제 잘 관람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옥상 장편 2 생각의 여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원조 옥상 영화제 3부국장 고승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감독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의 여름 연출한 김종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원래 같았으면 이런 야외에서 또 이렇게 여름밤에 또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게 안타까우면서도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좀 마음이 애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양가적인 감정이 드네요. 네, 참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또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으신 부분을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라는 행위 자체가 또 이제 감독님께서 고민하신 지점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이야기하고 싶으신 지점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작업을 하신 그런 이제 작업물을 만드는 그런 이제 창작의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이유와 그리고 또 이제 작품을 만드시고 싶으신 그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생각의 여름 얘기를 네. 일단은 생각의 여름은 제가 영화를 하면서 느꼈던 거와 비슷한 마음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고 시인 지망생이 시를 완성하는 단계나 제가 영화를 완성하는 단계나 그 과정에서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시인이라는 것을 제가 꿈꾸기도 하고 시를 좋아하기도 해서 시를 영화로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이 작품을 기획하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캐릭터를 보면은 현실성이 넘친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침 또 주인공 이름도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남 얘기 같지 않다? 그러니까 시라는 소재와 그리고 또 이제 창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일반 관객분들에게는 좀 이제 멀리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소재이지만은 되게 친숙한 되게 청년의 캐릭터라고 또 이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캐릭터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물에 대한 구성 뭔가 전반적으로 이제 현실이와 그리고 또 이제 민구 주영이라는 그 커다란 새 인물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기획을 하시고 구성을 하시게 됐는지 그런 거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현실이라는 캐릭터는 저랑 가장 싱크로율이 맞는 캐릭터라고 생각했고 그 현실이 만나는 시를 읊는 4명의 인물들도 현실과 같은 4-5명의 똑같은 현실이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객들이 봤을 때 자기가 저렇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봤거나 그런 공감이 될 만한 캐릭터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최대한 현실감 있게 대사를 쓰려고 노력했고 캐릭터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캐릭터들이 퉁퉁 튀면서 또 이제 매력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인 면도 또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영화에서 커다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오랫동안 또 영화를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영화적인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들고 또 인상적인 부분이라서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영화에 대한 계절적인 배경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저희 여름밤에 펼쳐지는 원조옥상 영화제랑 정말로 잘 맞는 또 이제 여름이라는 제목이 또 들어가가지고 되게 마음이 가는 영화 제목이었는데요. 이러한 영화 제목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영화에 대한 계절적인 배경까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정을 또 이제 계절을 여름이라고 또 생각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여름을 좋아한다기보단 촬영할 때 추운 것보다는 덥더라도 이제 햇빛이 좋고 영화에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여름이 화면상으로 좋다고 느껴가지고 여름을 배경으로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주인공의 상황과 제일 맞는 계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전면에 내세웠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영화에 말하고자 하는 바와 상황적인 거를 맞춰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여름이라는 싱그러움 그리고 또 이제 되게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여름을 채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청춘이라는 또 이제 소재를 가지고 또 이제 그런 캐릭터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푸르고 또 이제 녹음이지고 그리고 또 뭔가 과실을 맺기 전 되게 가장 파릇파릇한 상태의 그런 계절적 이미지와 또 이제 영화적 캐릭터 그리고 또 이제 내용들이 되게 삼박자가 잘 맞는 영화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 부분은 앞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기도 하는데 그 시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화와 시를 결합한 그리고 또 이제 시를 매개로 한 영화를 이제 기획을 하시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여쭤봅니다. 현실이라는 캐릭터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제 굉장히 무기력하고 뭔가 시리에 빠져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제 그럴 때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럴 때 시를 접하게 됐거든요. 시를 접하면서 시가 주는 뭔가 감상이나 뭐 이런 느낌들이 영화랑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영화로 표현될 수 있게 만드는 거를 지향했고 그런 영화가 딱히 제가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만들어서 보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없으니까 한번 만들어서 보고 싶다. 네, 되게 감독님의 의지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시라는 거 자체가 되게 은유적이고 또 이제 은율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리듬감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영화도 그런 컷에 대한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장면에 대한 은유 이런 것도 상당히 또 이제 영화랑 잘 맞고 그리고 또 이제 시에 대한 소재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영화로 잘 버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나오는 시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 나오는 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삽입을 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또 이제 감독님께서 시를 좋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뭐 직접 쓰신 부분도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영화에 나온 시는 황인찬 시인의 시를 제가 5편 정도를 영화와 맞을 것 같은 시들로 구성해서 허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를 제일 처음 접했을 때 황인찬 시인의 시로 접하게 되면서 이번의 시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는 이제 마지막 5번째 시가 완성이 되지 못하는데 그 시를 제가 썼었고요. 쓴 거죠. 영화를 위해서 그냥 쓰고 이제 그 시는 이제 영화에 제대로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나리오 상으로 시를 썼던 거고요. 평소에는 이제 시를 가끔 쓰긴 하는데 이제 안 쓴 지가 꽤 돼서 요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화도 하시고 또 이제 시도 하시고 되게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시는 평소에 그러면은 요즘에는 많이 작업을 안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많이 작업을 하셨었나요? 뭐 시 쓰시는 것도 좋아하시는지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은 그냥 메모장에 그냥 하는 수준으로 뭐 정식적으로 뭐 시를 배운 적도 없고요. 그냥 감상을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상에서 얻는. 영화 속에 나오는 시들도 상당히 되게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마음에 대한 그런 이제 감상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감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되게 매력 있는 것 같고요. 영화에 대해서 뭔가 전반적으로 많은 음악이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선정에 대한 과정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지. 네. 음악은 일단 제가 선정한 음악이 산울림의 음악을 주로 썼었는데 일단 제가 산울림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걸 좀 영화에 넣는 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영화의 분위기와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가사랑 맞아 떨어지고 멜로디랑도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좋아하는 시를 소재로 영화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 이제 좋아하는 노래를 통해서 또 이제 영화를 만드시고 뭔가 그 좋아하는 것을 되게 많이 넣으신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뭔가 이렇게 감독님께서 좋아하신 부분을 많이 넣어서 영화를 만드셔서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은 없을 텐데 영화를 찍으시면서 이제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이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더운 여름날에 또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는 뭔가 여러 번의 이제 뭔가 시도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들이고 애착이 가는 장면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부분인 건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실이가 키우는 그 호구라는 강아지가 실제 이제 캐스팅을 한 이제 강아지 연기하는 연기견 그 곳에서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이게 독립 영화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동물이 출연하면 이제 동물의 출연료가 되게 높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이제 영화에 잘 구현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동물을 컨트롤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연기 지도하는 게 이제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 영화 속에서 호구라는 이제 애견의 그 이제 멍멍이 캐릭터도 상당히 인상이 깊어요. 어떻게 보면 영화의 또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되게 처음 알았던 부분인 게 그러니까 연기견을 캐스팅하는 것이 또 따로 있다라는 걸 전 되게 처음 알았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런 캐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실 텐데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캐스팅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제 애견에 대한 연기 지도를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좀 되게 많이 궁금해지네요. 호구에 대한 이름도 또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호구라는 이름은 이제 이 영화의 원제로 처음에 초고를 썼을 때 이 영화 제목이 호구였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강아지 같은 이제 반려견이 나오는 식으로 쓰진 않았는데 뭔가 이 캐릭터를 호구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까먹은 것 같은데. 네. 질문이 이 호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시게 됐는지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애견 캐스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미지를 그려 나가시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이제 연기 지도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왜냐면 또 이제 영화에서 나오면 안 되는 3대장 있잖아요. 아이 동물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제 좀 지도하시기 또 힘드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고 영화를 만드시게 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호구라는 캐릭터는 질문이 좀 많죠. 아니 호구는 이제
주인공 현실이를 밖으로 어떻게 해서든 나가게 만든 원동력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반려견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산책에 나가야 되고 무조건 밖으로 나간다는 그 행위를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이 필요했고 그게 이제 호구라는 반려견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이미지나 이런 거는 제가 원래는 이제 포메 그 견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업체에서 이제 여러 강아지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이제 맞는 출연료에 맞는 이제 또 그 강아지 후보군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포메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친구 이름이 이제 복자인데요. 복자를 선택을 했었고요. 이제 실제 촬영장에 와서 이제 복자님을 만났는데 복자님이 생각보다 너무 컸고요. 너무 당황했고 그 이제 같이 이제 그 업체를 하시는 이제 분이 오셔서 연기 지도를 이제 제가 이제 디렉션을 주면 이제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잘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좀 원래는 더 많이 나오는데 이제 좀 안 되는 건 좀 많이 빼서 이제 촬영을 원활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복자님의 연기 상당히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커서 되게 놀랍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호구를 통해서 이제 현실이가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개에 끌려가는 그런 이미지도 굉장히 되게 잘 어울린다.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나갈 수 없는 그런 당위성, 되게 그 현실이의 마음이 되게 조급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시를 써야 되는데 마감 기한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를 쓰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뭔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현실이의 마음이 조금 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나도 이제 뭔가 일이라든지 과제라든지 할 때 그런 이제 마감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짓을 또 하게 되는, 또 막 유튜브 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하게 되는 그런 또 상상도 하고,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되게 당위성도 들고 하는 되게 공감 가는 그런 또 호구와 현실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진짜. 이어서 또 한번 질문을 드리면은요. 그 앞서 설명해 주신 이야기에서 이제 인물 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민규 배우님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캐스팅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캐스팅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김예은 배우님과 광민규 배우님 또 이제 한혜 배우님을 섭외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구성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말씀드리지 못해 뭐 카페 알바생 배우님들도 있을 테고, 뭔가 이제 우리가 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또 이제 대사를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다라고 느꼈는데, 그런 캐릭터를 구성하거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영화에 넣는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 어떻게 또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 캐릭터를 구성하시게 된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현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김예은 배우님의 출연작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추천을 받아서 연락을 드리고, 이제 예은 배우님도 시나리오를 보시고 되게 자기 얘기 같다고 하셔가지고 한 방에 캐스팅이 됐던 것 같고요. 광민규 배우님은 이제 저랑 그 전에 이제 다른 장편 영화를 이제 같이 전 스텝으로 하고 이제 하면서 원래 이제 제가 이제 광민규 배우를 많이 좋아하는 팬으로서 이제 그 캐스팅도 추천해서 이제 그랬던,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 이제 스텝도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캐스팅이 됐었고요. 한혜인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이제 그 캐릭터 자체는 이미지적인 게 없었는데
뭔가 혜인 배우님이 그동안 기존에 해왔던 캐릭터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리고 같이 하게 됐고, 이제 그 외에 나미 역할을 했던 이제 오규철 배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저랑 같이 작업을 장편 영화를 스텝을 했을 때 같이 해서 이번에도 이제 그 친구의 실제 모습과 이 캐릭터가 싱크로율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하게 됐고요. 신기한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연기를 본 적이 없는데 그 SNS를 통해서 사진만 보고 연락을 드려서 연기는 안 보고 그냥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냥 그 사진에서 주는 이미지적인 거나 제가 생각했던 그 캐릭터의 느낌이나 맞을 것 같아서 캐스팅을 했고 결론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실이가 인물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과정도 한편의 로드무비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한 서사를 그려내시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제 만나는 주변 친구들 그런 캐릭터 구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레퍼런스가 이런 구성으로만 치면은 하루 안에 뭔가 어떤 주인공 인물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좀 독특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영화를 레퍼런스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성으로 뭔가 인물들 간의 관계성이나 이런 인물들 간의 좀 다른 반응들, 반복되는 대사나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상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한 영화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제 본 적이 없는 영화를 전 좀 좋아하는데 제가 그런 영화를 계속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좀 이상한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상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충분히 이상하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구성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이상한 영화라고 해가지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생각이 난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감독님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과정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또 준비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민규 배우님 이제 SNS에서 봤는데 그 영화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하면서 올리신 그런 스틸컷이나 사진들이 되게 굉장히 독특하다. 뭔가 철봉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 미끄럼틀에 타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상당히 되게 또 인상이 많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되게 독특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들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영화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잘 녹여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러한 지점이 혹시 그런 포인트지 않을까, 그냥 저는 지레짐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감독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시라는 것 자체가 되게 텍스트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구현하시는, 이미지로 구현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지네요. 네. 펀딩 할 때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사진 찍은 그 컨셉은 약간 몸은 어른인데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몸만 어른이지 아직은 어린이에 지나지 않는다. 뭐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고요. 영화에 이제 놀이터가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고 중요한 장면에 놀이터를 배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암시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컨셉 사진을 찍었던 것 같고, 뭔가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좀 어린애 같은 느낌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어른스러운 캐릭터, 성숙한 캐릭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캐릭터를 구성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는 앞서 설명해주신 그런
지점과 되게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독특한 캐릭터도 이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놀이터라는 이미지도 상당히 잘 연상이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그런 놀이터에 대한 이미지를 애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영화로 많이 집어넣으신 거죠, 그러면은. 네, 그 놀이터가 저희 이제 영화 자체를 제가 사는 동네에서 찍었는데 이제 독특한 놀이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놀이터에 이제 그 해질 무렵에 이제 빛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암시처럼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 질문을 잘못 드린 건 아니죠. 너무 아무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반성.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기회라기보다는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놀이터의 이미지,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몸은 성숙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그리고 천진난만한 그러한 캐릭터성도 있을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놀이터 씬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찍게 되시고 구성을 하시게 됐는지,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영화에 나온 놀이터 씬은 이제 민구를 만났을 때 놀이터 씬이 나오는데, 민구라는 캐릭터를 이제 현실과의 관계망 중에서 제일 이제 현실과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그거를 현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놀이터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같이 보냈던 시간들이 행복하고 좋았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두 사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현실만 그렇게 이제 놀이터에서 즐겁게 논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는 장면도 찍고, 그거를 이제 민구가 박수 치면서 격려하는 그런 느낌으로도 찍고, 그래서 이제 그런 놀이터라는 공간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인물의 관계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맞게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뭔가 그런 크라우드 펀딩 홍보를 위한 스틸컷 이미지, 그런 것과 또 이제 영화와 매칭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림으로만, 사진으로만 보던 것이 또 이제 영화화돼 가지고 보다 보니까는 제가 그 놀이터 장면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저희 그리고 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렇게 생각의 여름 첫 장편 영화 연출작이신데, 혹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다면은 어떤 거를 준비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 되게 좋아하는 것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만드셨는데, 다음 영화에는 과연 감독님이 어떤 좋아하는 것이 나올까, 그것이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히어로물인데, 이제 노동으로 인해서 초능력이 만들어진 사람들의 얘기를 블랙 코미디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어로물이라니까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히어로물이 나올지, 또 되게 독특한 캐릭터를 잘 구성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듭니다. 네, 저희 이번 옥상장편 2 생각의 여름 감독과의 대화 이렇게 마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직접 관객을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또 이제 온라인으로나마, 그리고 또 이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관객분들에게 또 인사를 할 수 있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는데요. 저희 이번 2020 원조 옥상 영화제를 관람하시는 관객분들에게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마스크를 끼는 게 되게 평범해진
이런 일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더 극장이나 이런 영화를 일부러 찾아서 보기가 되게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영화나 이제 문화생활에 대한 거를 좀 해줘야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거를 좀 순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옥상 영화제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이런 시간도 갖고 이 옥상 여기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영화를 계속 하게 된다면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2020 원조 옥상 영화제 생각의 여름을 꼭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지금은 잠시 멀어져 있지만은 다음번에는 극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관객들을 마주하면서 영화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신 감독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